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초대 그리스도교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은 단식하여 절약한 금액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식은 절제이며 또 욕망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일인 동시에 주님 순환에 동참하는 기도와 자선의 행위입니다. 비움으로써 체험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신부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단식 피정을 이제 지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식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단식의 역사가 어떤지 성서 안에서 또 단식이 어떤 의미로 실천되어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단식 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또 침묵 피정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피정할 때 또 침묵 피정도 이렇게 지도하시나요? 예, 피정 자체가 침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식 피정하면서 동시에 또 침묵도 하고 단식과 침묵이 어떻게 보면 좀 통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침묵도 이제 말을 절제하는 것이고 뭔가 이제 비워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단식 피정이나 침묵 피정이나 서로 이제 통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식 피정이 또 저 침묵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 이제 네. 비운다는 겁니다. 네. 침묵도 내 말을 정말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많죠. 네. 그걸 내려놓는 거고 단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우는 거고 사실 피정 자체가 이제 비움 피정인데 네. 피정의 이제 정식 이름 그 주제가 비움과 충만을 향한 영적 여정. 아, 비움과 충만을 충만. 향한 영적 네.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움으로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을 이제 충만하게 이렇게 잘 채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비움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떤 요소가 좋을까라고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단식, 뭐 침묵, 뭐 기도, 자선 뭐 이런 요소가 되겠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그동안 교회가 강조해왔던 그냥 중요한 수도적 실천 요소들인 겁니다. 네. 방법들. 더 공통적으로 기도도 비우는 거예요. 내 의지를 네. 비우고 하느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는 거고 단식도 마찬가지로 내 곡기를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을 비워서 하느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행위이고 또 침묵도 마찬가지로 내 목소리를 내려놓는 거 이런 또 자선도 뭐 대표적 자선도 마찬가지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네. 너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비움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정을 이제 처음 생각할 때 비움을 얘기하는데 막 맛있게 먹으면서 네. 특히 이제 피정이 이제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죠. 그걸 먹어가면서 말로는 비우라 하면 뭔가 이렇게 따로 노는 듯한 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화 3D 영화 뭐 이렇게 이런 게 네네. 있는 것처럼 야 피정도 입체적으로 3D, 4D로 하자 아, 네. 해가지고 내용 주제만 비움이 아니고 실제로 비워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더 집어넣는데 단식뿐만 아니라 이제 비움의 요소인 침묵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당연히 기도로 하루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정을 이제 구성하게 됐죠.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단식 피정할 때 이제 효소 단식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할지, 또 피정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네.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막 영혼과 육신 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피정을 하면서 부제로 이제 몸 살림, 마음 살림, 네.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린다 네. 나가면서 이제 그냥 비운 상태로 놔두면 결핍이기 때문에 또 네. 좋은 걸로 채워야죠. 네. 그 채우는 과정 안에 이제 효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방법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효소의 어떤 좋은 점들은 사실 이제 효소에서 그 전문가 한 분을 이제 초빙을 네. 해서 효소의 온갖 좋은 것들 뭐 재료가 어떤 건가요? 효소의 재료? 한 40여 가지의 네. 어떤 뭐 약초, 그다음에 야채, 그다음에 뭐 과일들 이런 것들을 네. 잘 발효시켜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그러니까 음. 다 그냥 비우고 그냥 함부로 아무거나 먹으면 잘 안 하는 만 못하는 거기 네. 때문에 잘 비운 다음에 그러니까 허물고 다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 역할을 이제 효소가 그 과정에서 하고 효소의 좋은 점들은 뭐 이제 뭐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잘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효소란 말 들으면 예. 뭔가 좀 건강에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 예. 네. 방혜호 박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단식이 어떤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략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먹을 것이 넘치는데 그래도 옛날에도 치료의 의미로 단식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을 것 있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도 보면 우리 뭐 이렇게 독감에 걸리거나 이제 이렇게 감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면 초기에는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음식 생각이 아예 안 나고 굶게 되는 거죠. 생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움직여야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네. 있지만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병력을 총 집결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한가롭게 먹을 걸 찾아다니거나 소화시키는 쪽에 에너지를 쓰게 되면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식욕을 딱 억제시키고 그쪽에 집중해서 면역력을 최상위 수준으로 이제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단식은 우리 몸의 어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준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짧게 굶는 방법을 스스로 자생 치유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쓰기도 했었죠.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백신도 사실은 그 균을 우리한테 위험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입함으로써 우리 몸이 그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듯이 음식이 안 들어오면 내 몸에서 음식이 안 들어오는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고 내 몸에서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전문 용어로 이제 호메오시스라고 하는데, 네, 그 박사님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 호메오시스라는 게 뭐냐면 작은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더 크게 보호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항원 물질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우리가 운동도 어떻게 보면 호메오시스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사실은 간헐적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간히 운동을 하지만 그 짧은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짧게 단식을 해서 우리 몸에 작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네. 이렇게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요즘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간헐적 단식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반론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권 의료계 네. 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고, 지금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간헐적 단식은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고 빠진 체중, 건강해진 몸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지, 살을 빼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잘못 사용하면 득보다 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그냥 정확한 지식 없이 하면은 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근데 1년 전에 비해서 체중의 변화는 없는데 근육은 축 빠져 있고 지방은 오히려 늘어나 있는 그런 몸 상태의 변화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 해가 더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또는 단식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권하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하세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어쩌다 굶어볼 수 있었지만 두 끼, 세 끼를 굶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한 끼, 두 끼 굶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몸은 어떻게 보면 고장난 몸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오히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호르몬, 위장관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장관으로 가야 되는 혈액이 뇌로 가니까 우리가 식사 후에는 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 그건 건강한 몸인데, 현대인들이 앞서서 이제 체험과 비움 얘기를 했지만 채우기만 하지 비울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다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몸이 힘든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제대로 비워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루를 굶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24시간 단식을 얘기했는데 처음에 한 16시간 단식 정도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16시간이면은 그냥 아침을 건너뛰고 늦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으면 그러면 16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16시간 단식을 해보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18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지금 그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16대 8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14시간 저는 공복을 한다 그랬는데 16시간 공복을 하고 남은 8시간 동안에 두 끼를 먹는 방법인데 이거는 자칫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16대 8 방법을 일반적으로 저는 권하지 않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지금 하는 14대 10입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동안에 3끼를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간간히 아예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식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면 18시간, 24시간 단계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김영태 신부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단식 피정을 지도하게 된 계기가 이제 20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피정 지도할 때 보통 6일 단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부님도 같이 단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같이.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셔요? 1년에 하면 5번이나 6번, 대여섯 번. 예. 하는데 피정하면서는 자연스럽게 6일짜리 하고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6일 내지는 뭐 20일 제가 이제 찾아서 네, 이렇게 또 하고 따로 있습니다. 더 이렇게 20일 또 하신 적이 또 있으세요? 예, 예. 제가 스스로 이제 좀 비움이 필요하겠다. 네. 혹은 또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비운 먹을 잊어먹을 때 그럴 때 좀 한번 피정하는 마음으로 네. 항상 단식할 때는 자연스럽게 피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돼요. 네. 그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피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정하고 나면 뭐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피정 전과 단식 피정 전과 그 후에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다면요. 일단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늘 사실 비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비워지고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산골짜기 오솔길 흐르는 시냇물 네. 시냇물을 보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한 지점을 보면 물은 계속 있지만 이 물이 1초선 물이 아니거든요. 이 물은 1초선의 물은 밑에 내려가 있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지 않고 채워진 것은 바로 아까 있던 위에 있던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물은 늘 채워졌지만 늘 새롭죠. 네. 왜냐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시냇물의 한 지점을 보면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계속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흐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비움 피정이지만 피정의 사실 대주제가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예. 모든 생명은 흐름이라고 하는 원리로 되어 있다. 네. 예. 그래서 흘러야 되죠. 우리 사실 피도 흘러야 되고 네. 숨도 흐르고 모든 그렇죠. 기운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흐름으로 되어 있다. 네. 그러지 않고 멈춰버리면 이제 썩거나 그렇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흐름을 보면 시냇물이 흐르는 걸 보면 다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이게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야 늘 새롭고 생명이 약동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뭐냐면 이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네. 이 흐름을 비우지 못하게 하는 거. 예, 그래서 멈추게 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거.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거. 서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악을 디아볼로스라고 하잖아요. 디아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갈라놓는다는 것은 흐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시대를 보면 채울 줄은 알아요. 이렇게 사실상은 본질적으로 보면 채울 줄도 모르는 거지만, 예. 근데 비울 줄은 너무 몰라요. 예.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지 비울 줄은 모르고, 높게 올라갈 줄만 알지 내려갈 줄은 모르고, 빨리 달려갈 줄만 알지 천천히 걸어가거나 멈춰설 줄도 모르고, 예. 낮아질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올림픽 구호가 우리 삶의 구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다 높게, 보다 빠르게, 보다 힘차게.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낮아진다고 하는 거, 비운다고 하는 거, 약해진다고 하는 거, 멈춰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시키죠. 우리가 사실 영양 불균형처럼 좋다고 뭐 설탕만 퍼먹거나 뭐 한 가지 음식만 퍼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도 빠름이 있으면 느림도 있어야 되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반토막 내서 느린 거, 약해진다고 하는 거, 비운다고 하는 걸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다 삶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삶은 흘러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움을 강조하신 이유도 사람들이 채우는 것만 생각하지 비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의 내용들이 다 비우는 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피정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도 이제 비움을 강조하지만 사실상은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비워야 흐르니까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네가 왕따니까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 나의 비움이 저 사람의 체움으로 드러나고 단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먹을 걸 일용할 양식을 내려놓으면서 내 양식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비움이 저 사람의 체움이 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저 사람의 하루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거. 침묵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가장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주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려놓는 거. 네. 그러니까 이 비움은 누군가의 체험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 너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비워지고 늘 채워지는 거. 이게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산과 언덕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깊어지고 이걸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산과 언덕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꿔주는 거. 이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정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미 그렇게 창조됐는데 우리가 다 하느님께서. 근데 우리 사람이면서 그걸 잊어먹는 거죠. 디아볼로스 악에 의해서 갈라지고 정체되고 이걸 다시 한번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다시 한번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피정이 그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신자분들한테 그 피정을 함께 하면서 도우미로 하지만 또 그러면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상기시키고 저도 그동안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정체시켰던 것을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 할수록 사실 뭐 몸도 좋아지지만 영적으로도 피정하는 그런 또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굉장히 할 때마다 좋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피정 강론을 좀 들은 그런 느낌이고요.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피정하러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하루 날 잡아서 단식하면서 그런 비움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흐름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는 혹시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도 이제 우리 후고 신부님처럼 살이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몸에 좋으신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나도 노력을 해야 유지되지 안 그러면 야금야금 쉽게 살이 찌는 그런 몸인데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야금야금 살찌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뺀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본격적으로 저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서 다시 야금야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좋아졌고 재작년에 비해서 더 좋아졌고 그래서 그냥 그 검사 결과만 보면은 나이를 지금 거꾸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결과들이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최근 들어 갑자기 운동을 했거나 뭐 갑자기 술을 끊었거나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본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을 뿐인데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그 회사 임직원들 대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이제 제 프로그램에 집어넣었거든요. 그 전의 결과와 그 이후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효과가 간헐적 단식을 적용시켰을 때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우리 제도권 의료계 내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간헐적 단식으로 이제 건강에 좋아진다. 이제 뭐 박사님 체험도 있고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단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체중이 좀 줄어들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 피부 탄력이 뭐 나빠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서 단식할 때 제가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잘 먹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어야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음식이 부족하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응 반응을 보이면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아끼기 위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으면 우리 몸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도 적게 먹고 어제도 적게 먹고 오늘도 적게 먹었다가 오늘 굶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바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만 그러니까 3일 전에도 잘 먹었고 이틀 전 어제까지 잘 먹다가 오늘 굶으면 그리고 또 내일 잘 먹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은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짧은 단식이 주는 건강상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먹으면서 간간히 단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신님께서 이제 피정 지도를 하시면서 또 피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정을 하고 싶지만 또 현대인들은 너무 이제 바빠서 뭐 5일, 6일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일상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단식을 하면서 또 피정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사실 균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균형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균형에 대한 말씀을 적절히 표현하셨는데 나의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나중에 그들의 풍요가 우리의 궁핍을 채워주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함께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고 하는 개체 안에서도 사실 내 안에 수많은 또 장기들이 또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 안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균형을 자꾸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균형 잡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상 잘 먹고 늘상 잘 자고 늘상 정말 선하게 또 신앙적으로 충만하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수도원에서 사는 거나 아니면 뭐 건강원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살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과하게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부족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단식 피정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효소 절식 이 비움 피정이 대표적으로 균형 잡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때가 돼서 사순시기가 되면 사순시기에 또 우리 피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때가 되면 고해성사를 보고 또 피정을 떠나고 등등, 혹은 때가 되면 간헐적 단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 안에서 균형 잡는 건데, 그래서 일상 안에서 사실 균형을 잡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내가 좀 어제 좀 너무 소홀히 했다, 내가 어제 너무 좀 말을 좀 험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걸 풀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잖아요. 또 오늘 제가 과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일을 좀 단식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든가, 이게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말 균형 잡힌 좋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모습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과하다 싶으면 내일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거. 영적으로도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있으면 또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푸는 거, 또 성사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일상 안에서 늘 하고 있는 균형 잡는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을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나가는 거, 뭐 건강이라고 하는 몸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이란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약간 14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10시간 동안 두 끼를 먹는다. 아니, 두 끼가 아니라 세 끼를 먹어요. 아, 세 끼를 먹는다.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공복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부모님 말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아침을 먹지 않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깨어나서 이제 몸도 깨어나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이나 이런 걸로 버티는 게 과연 몸에 정말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는 아침을 챙겨 먹어야 건강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의사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한때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게 건강의 비결처럼 인정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복을 충분히 유지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을 강조하다 보면 전날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녁을 늦게 해서 뭐 8시, 9시까지 끝냈는데 아침 7시에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12시간 공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중요성보다는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앞서 제가 16대 8도 얘기했지만 아침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2끼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정말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래서 2끼 드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100세까지 살게 됐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근육의 손실 없이 내가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근육의 손실이 없으려면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음식을 드시면 씹는 기능도 떨어져 있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소화 안 되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보통 보면은 과일로 식사를 때우신다든지 아니면 밥에 물 말아서 그냥 김치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나중에 나이 들수록 근육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2끼를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끔 잘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점심, 저녁을 먹더라도 중간에 삶은 달걀이라도 좀 더 먹고 의식적으로 내 몸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주에 단식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사실 단식을 한다는 게 굶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불필요한 것, 균형이 넘치는 과도한 것을 절제하고 또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단식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하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비움을 통해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단식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하죠. 무분별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제하고 또 비움만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토크 콘서트 4U 단식과 건강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 박용우 박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